5월 18일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1980년. 제가 1961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던 해에 그해 5월 달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게나 많은 군인들이 투입되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 5.18을 두고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그 사악스러운 종자들도 있고, 아직도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광주 5.18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누가 봐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 범죄죠. 불법 계엄 같은 거를 해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짓을 해도 지지하는 25% 혹은 30%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이 부동의 매국 세력이 존재하느냐. 토해들,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한국에 남아 잔존했던 일본 사람들 후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 매국 재산들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의 원인들을 제공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악에 순종하게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뒤에 그 남겨진 회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적산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다수는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고위직에서.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점기에 외에 충성했던 자들인 거죠. 그 자들이 경제, 사업 전반에 주도권을 쥐게 됐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군대의 뿌리가 독립군이 되지 못하고 외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던 부대, 만주토플대 같은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출신들이 군대 내에서 자리를 잡고 전문가라는 이유로 한국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전쟁 영웅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군대 내에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 매국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철저하게 악이 정의를 이기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보면 관공서에 가면 급행료라는 거를 줘야 했어요. 무슨 서류 같은 거를 띄려면 그 밑에다가 높은 돈을 얹어줘야 서류를 제때 받을 수 있지, 아니면 잘 해주질 않아요, 서류 자체를. 길거리에서 경찰관한테 교통 위반해서 잡히면 딱지를 떼기 싫으면 돈을, 저희 때는 5,000원짜리 운전면허 밑에다가 슬그머니 돈을 접어서 끼워 넣어주면, 아예 운전면허를 넣고 다니는 지갑 안 밑에 그렇게 뇌물로 주려는 돈들을 접어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주면 그거 받고 슬그머니 봐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싼 가격에 딱지를 떼주는 것으로 무슨 엄청나게 생생이나 내는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때는 경찰 사이카라고 불렀는데, 기동경찰들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그 기동경찰들을 몇 년, 2년인가 하면 집을 산다 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하게 이 뇌물과 부정이 만연했단 말이죠. 당연히 지금도 이 뿌리가 그냥 그대로 이어져 오니까
법에 관련된 애들이 뇌물 받아먹고 그 돈으로 재판 유리하게 해주고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기업이 잘못한 일, 그 담당 검사가 기업의 유리한 판결을 받아주게 해놓고 옷 벗고 나와서 그 대기업들의 뭐 법인 변호사로 들어가는 거, 법무팀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했던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권을 주락파락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다못해 기업 과장이든 뭐 부장이든 간에 그것만 있으면 아래 하청업체들한테 술 대접받고 뭐 성 대접받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죽은 이런 사건에 투입됐던 자들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투입이 됐는데, 개중에는 양심적인 가책을 받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개중에는 그런 거 관계없이 여기는 군대야, 까라면 까는 거야,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딴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성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변방으로 돌 수밖에 없고, 중위 요직에 올라가고 성공했던 자들은 아부했던 자들입니다.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8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해 국회의원 투표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죠. 대대장이라는 종자가 전 병력을 모아놓고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민정당 소속이다. 그러니까 군인이 민정당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것은 군인의 의무다. 뭐 이런 개수작을 했어요. 그것도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에 관한 글을 쓰니까 다양한 85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겪었던 거는 대학을 다니다 온 애들, 성향적으로 약간 야당적 성향을 보이는, 반골 성향을 보이는 애들은 선거날, 부재자 선거 마지막 날까지 선거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투표하러 오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왜 선거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진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부대에서 민정당이 아닌 다른 당을 찍은 표가 나오면 자기는 진급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비밀 선거잖아요. 비밀 선거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군대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 번 된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군생활 오래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자유당 시절에 선거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박정희 시절에 선거를 하셨겠고, 선거하러 들어가면 투표하는 거 앞쪽에 구멍이 뻥 뚫려있고, 거기 보안대, 옛날 특무대죠. 특무대 군인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당 찍으라는 겁니다. 딴 데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시에, 요새는 뭐 행보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사계가 했던 말은 자기 때는 선거를 하지 않았대요. 선거날 축구공 하나 주고 니네 공치하고 놀아. 투표 내가 다 했어.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해도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거 말 잘못하면 그냥 인생 조지는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그 인생을 조질 것을 알고도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병신되거나 매장되거나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을 낙오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제 80년에 시작한 제 대학 생활은 5.18 광주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교문 앞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앞으로 하고 달려나가면 하얀 화이바를 쥐어쓴 백골단 애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서 개패도 팹니다. 학생들을. 그 사람들도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에 동참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일을 애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설령 애국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일에 반대하면 안 돼,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까지, 전두환, 노태우 뭐 그 뒤까지 그렇게 많은 불의한 일에 강압적이든 자발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뭐든 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70대, 60대, 50대들이에요. 태극기 흔드는 또라이 짓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일당 받았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젊어서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부정되면 자기 삶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자긴 잘못이 없지. 나라가 시키고 위에서 시키고 명령에 따라서 군인이니까 충성했을 뿐이고 공무원이었으니까 조직에 충성했을 뿐인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육사 출신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한번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꿈을 꾸게 됐고, 이제는 검사, 판사 출신들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굉장한 시위들이 있었죠. 87년도에. 그 사건 때도 우리가 그 시위를 할 때도 무슨 이유로 서울대 총학회장이 걔네들이 무슨 대표죠? 왜?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마치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대선배들도 있고 한데 이제 막 대학생인 것들이 대가리인 척하고 나대고 설치게 두었냐는 거죠.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도 노동운동을 한때 했었고 지금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노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작은 애들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위원장 한 자리 하려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뒷구녕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던 것으로 성향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영삼이가 민정당과 손잡고 들어갈 때 우르르 하고 딸려 들어갑니다.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노동 운동을 했던 그 계파를 따라서 그 대가리를 따라서 주로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호 같은 전 국민들이 울분하고 공감하는 사건에 개소나 삑삑 해댄 거죠. 학생운동 출신이 됐든 노동운동 출신이 됐든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이익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서구 철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있어야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시 중에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 불과했다. 내가 뭐라고 부른 순간 그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개수작이 이게 시까지 만들어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시켜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대로라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 가족이 손해를 보는데, 내 생전에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이익을 보지 않고 불이익만 있는데 생명까지 뺏겨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이런 류의 생각이 얼마나 저렴하고 천박한 것인지,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무슨 개짓거리를 했는지가 분명한데 이걸 여전히 가리키고 지금도 실존주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도 필요 없고, 가족이 필요 없는데 하물며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70대, 60대, 50대까지 가진 악에 동참했던, 악한 일인 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그 일에 동참하며 이익을 누려왔던 사람들, 그 이후에 그 이익을 누린 사람들이 금지옥엽, 내 새끼 뭐 금쪽 이러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존재하면서 이 사회에는 선을 외치거나 정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소수예요. 그들이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수가 아니에요. 정치가나 뭔가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더 많냐면 여전히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구조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들이 당연히 보상되어지고, 선한 행위가 결국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발전되어 되게끔 이 사회 체조를 바꾸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선이든 악이든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